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가 있으신가요? 혹은 갖고 싶었던 차가 있으셨나요? 저는 1세대 소나타, 가크렌저, 세피아가 가장 기억에 남고 로망이었던 차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 손꼽는 추억의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바로 그때 그 차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111 출연자로 출연한 카메오 TV 작가 허지윤입니다. 저번 가크렌저라 불린 1세대 그랜저 팬에 이어 오늘도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가크렌저 출시 이듬해에 태어나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차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오늘 그때 그 차들의 두 번째 주인공, 바로 1세대 프라이드입니다. 1987년 출시됐던 1세대 프라이드, 다들 기억하시나요?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흑역사로 불리는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기아 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소형차 프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잠시 출시 당시의 광고를 한번 봐볼까요? 자, 광고 속으로. 탄생 자랑스럽게 태어난 그 이름 프라이드.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주인공 프라이드는 출시하자마자 엄청 뜨거운 인기를 끌죠. 그 당시 뜨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기 전에 기아 자동차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44년 12월 자전거 부품 제조 공장인 경성 전공을 모태로 기아 자동차는 창립자 고 학산 김철호 회장님에 의해 탄생하는데요. 이후 1952년 기아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같은 해 3월 자전거 하면 떠올리는 브랜드 삼천리 자전거를 개업해 국산 최초의 자전거 삼천리호를 판매했습니다. 원래 기아 자동차는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였다고 봐도 되겠죠. 옛날에 삼천리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나는 몇 단기어 자전거다 외치며 자랑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조금 비싸긴 했었어요, 그때도. 삼천리 자전거의 성공으로 기아 산업은 1962년 일본 마쓰다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고 배기량 356cc의 3륜 자동차 K-360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1973년 생산 공장을 영등포에서 현재 광명시 소화동으로 옮기며 연간 25,000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이듬해 4월 6일 일본 마쓰다 패밀리아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세단 브리사를 출시했는데, 제작 생산에 있어서 90%에 달하는 부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기에 기술의 기아라 불리며 고평가를 받게 됩니다. 브리사는 프라이드를 탄생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어준 모델인데요.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몰던 택시가 바로 이 브리사였습니다. 당시에 소독차로도 많이 사용되었죠. 많은 사람의 손발이 된 이 브리사는 전기형, 중기형, 후기형, 즉 지금용어로 치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판매되었는데요. 풀체인지가 맞으려나? 아무튼 1세대 브리사 출시 후 당시 최고의 차량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니가 등장하고, 이에 브리사 2세대 모델을 출시하지만 이미 포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쉽게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브리사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1981년까지만 판매가 되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1년 정부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하여 승용차와 버스는 현대자동차와 세안자동차가, 군용 차량과 버스는 아시아자동차가, 중소형 화물차와 버스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전땡땡의 지시로 기아자동차는 한순간에 트럭 전문 생산업체로 지정되었는데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군부 시절의 독재로 인해 정부의 힘은 아주 막강하고 거스르면 아주 심한 압박과 제재가 들어갔기에 기아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2년 뒤에 풀어준다는 사탕 발림에 넘어갔는데 이 조치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풀리게 됩니다. 12.6 사건으로 유신의 시대는 막이 내렸지만 또다시 새로운 군부가 들어선 그 당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이르고 또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한 기아 자동차는 브리사 픽업 트럭을 생산하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승합차인 봉고를 생산했고, 연이어 다목적 트럭 세레스를 출시했는데, 또 정부 몰래 뒤에서 와이카라는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7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풀리자 미국의 포드, 일본의 마쓰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 이 3사의 기술 제휴를 통해 제작된 소형 월드카, 바로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주인공인 프라이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아, 포드, 마쓰다의 삼위일체 덕분에 좋은 생활, 좋은 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태어난 프라이드는
설계는 마쓰다, 판매는 포드, 생산은 기아에서도 맡았는데 이 덕에 기아차는 포드 산하 자회사인 머큐리의 세이브를 조립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되죠. 이 프라이드는 티코와 더불어서 저를 포함한 30대,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봤던 차고요. MSG를 살짝 더 쳐서 한 집 걸러 한 대는 프라이드였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기억 속의 첫 번째 국민차로 각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987년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 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은 암흑기를 달리고 있었고 기아자동차는 트럭 생산만 하는 탓에 당시 승승장구하던 현대자동차와의 격차가 무지막지하게 벌어져 있었죠. 이 시기에 나온 포니와 소나타가 그 격차를 벌린 현대차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이 시기를 통한의 시기로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치 해제 전부터 진행된 Y카 프로젝트 덕분에 프라이드의 개발 생산은 진즉 완료돼 있었고 조치가 풀리자마자 그 즉시 출시, 바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판매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때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갔지만 88 올림픽을 앞두고 점점 경제가 살아나자 시민들의 주머니는 넉넉해졌고 생활 수준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또 그때 그 차들 첫 편에서 소개해드린 갓그랜저와 소나타보다 가격은 한참 낮았고 연비는 한참 높았어요. 그렇기에 이 프라이드는 부담스럽지 않은 판매가와 높은 연비, 적절한 시기, 이렇게 3박자가 딱 맞아떨어져 국민차로 부상한 거죠. 프라이드를 소형차 시장에서 최고로, 그리고 국민차로 불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델은 3도 모델, 프라이드 베타, 이 두 모델인데요. 당시 프라이드의 판매가는 33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48만 7,400원에서 1,239만 4,200원에 판매가 되었던 겁니다. 저렴한 판매 금액 덕분에 출시 첫 해에만 28,623대라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9대는 프라이드다 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잠시 프라이드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 먼저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마쓰다의 1100cc SOHC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 전륜 구동 방식으로 최대 73마력까지 낼 수 있었고 수동기어뿐만 아니라 자동기어도 적용할 수 있었으며 무려 공차 중량이 1톤도 안 되는 880kg의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실내외 디자인 또한 소형차 치곤 세련되고 깔끔한 구성으로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네모나고 각진 해치백 스타일로 귀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뽑혔습니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 각지고 네모난 모양으로 라이트, 사이드미러, 범퍼, 창문 등을 디자인했죠. 지금 다시 보면 그 다이캐스트? 그 작은 자동차 모빌 느낌이 나요. 영상 오프닝 부분에서 작은 자동차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페인트 칠한 작은 자동차 모형 같죠? 실제로 크기도 작았고요. 이 디자인은 독일에서 국민차로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와도 비슷한 디자인이죠. 실내 디자인은 정말 보자마자 바로 추억에 잠기실 겁니다. 심플하면서도 시인성 좋은 아날로그 계기판과 작고 귀여운 스티어링 휠에 수동으로 모든 공조 시스템을 좌우로 조절하는 저 센터페시아의 모든 버튼은 당시 트렌드였던 디자인입니다. 현재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보통 다이얼 조작으로 차량의 실내의 온도 및 풍량 등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데 당시 프라이드는 손으로 직접 조절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뭔가 감성이 있다랄까? 그 실내 감성에서 제가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차량의 창문을 여는 저 버튼들 보이시나요? 어라? 왜 하나? 두 개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돌돌돌 돌려서 열어야 하는 저 수동 손잡이. 진짜 앞으로 돌리면 창문이 열리고 뒤로 돌리면 창문이 닫히는, 정말 어렸을 때 저 차에 타면 형, 누나, 동생과 함께 돌리면서 누가 빨리 여닫는지 내기했던 기억과 그러다가 저 뚜껑 모양의 손잡이가 빠져 고장나고 부모님께 혼났던 그 추억,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는 추억이 많은 수동 레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올드카 추억의 차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때 그 차들 두 번째 주인공 프라이드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을 이어주는 대관령을 에어컨을 켜고 넘어갔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중형차들은 무거운 공차 중량에 비해 출력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대관령을 넘어갈 때면 엔진이 쉽게 가열돼서 고장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엔진이 퍼져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들이 많았죠.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그 찜통 같은 실내에서 꾸역꾸역 운전해 넘어갔는데 그래도 차에 무리가 심해서 잔고장이 심했다고 해요. 반면에 프라이드는 동급 소형차에 비하면 출력은 살짝 부족했지만 가벼운 공차 중량 대비 마력비가 좋아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실내에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대관령을 넘었어도 잔고장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장점들을 그래도 살려 다양한 라인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고 80년대 후반에는 내수 판매 5만 대를 넘기며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는데 그 인기 또한 엄청났습니다. 비록 포드 페스티바, 마츠다 121 등 다른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지만
80년대 글로벌 판매 10만 대를 달성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되었죠. 또 다른 일화로 기아 자동차는 1994년 후속 모델인 아벨라를 출시하면서 프라이드를 단종시키려고 했는데 꾸준한 인기로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는 프라이드를 선뜻 단종시키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 때문에 기아 자동차는 아벨라를 고급 소형차로 따로 분류해 프라이드를 계속 생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벨라는 프라이드보다 먼저 단종되는 운명을 맞이했죠. 프라이드가 가벼운 차체와 적당한 엔진으로 준수한 가속력, 등판 능력을 가지며 경쾌한 드라이빙을 선사했는데 더 커진 덩치에 같은 엔진을 썼으니 주행 성능이 낮아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 후에 1.5L 엔진을 장착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물론 97년 터진 IMF의 이유도 있었겠죠. IMF 터지고 기름값도 상승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원대를 넘어서며 1100원대를 찍었거든요. 그때 97년, 98년 당시 1100원이면 지금 시세로 1920원, 거의 2000원 돈이에요. 지금 기름값은 1300원 조금 못 미치는데 진짜 겁나 비쌌었네요, 진짜. 프라이드는 물론 대우의 시에로, 라노스 등 가성비 넘치는 서민용 소형차가 자리 잘 잡고 있는데 그에 비해 경제적으로 별 메리트 없는 후속작이 무슨 수로 타이틀 매치를 뛰겠어요. 무튼 프라이드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해 그때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배우 김성균 씨가 새로 산 차로 등장했었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짜잔! 새 차 나왔지롱. 남자의 자존심. 프라이드지. 어떤 너? 새 차 같지? 또 영화 7년의 밤에서는 뺑소니 차로 등장하죠. 세단용 모델 베타가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뺑소니 역할을 맡기다니. 그만큼 그때 그 시절에 누구나 타는 차였기에 이러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던 프라이드는 1세대 이후 2세대 모델을 출시하며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1세대의 인기가 굉장히 절정을 찍은 탓인지 후속 모델들의 판매량은 점점 떨어졌고 기아 자동차 역시 구제금융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면서 결국 13년의 길고 길었던 1세대 프라이드의 대장정은 70만 1876대라는 대기록을 남기며 2002년 2월 29일 단종됩니다. 1세대 프라이드가 서민들의 발로서 국민차로 불리게 된 이후에는 출시 당시엔 경차가 없었고 티코가 출시된 이후에도 그나마 차 같은 차 중에선 제일 저렴하고 작으면서도 힘도 좋고 튼튼하면서 큰 고장도 별로 없어 오래오래 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도 초반까지 이 프라이드가 소형차, 경차 시장을 주름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현재는 프라이드의 후속 모델을 모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프라이드처럼 예전의 위상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국내에서 3세대 모델을 출시 후 완전히 단종되었지만 해외에서는 리오라는 모델명을 걸고 이번에 4세대 모델로 풀체인지에 출시를 앞둔 프라이드. 국내에서 위장막을 둘러싼 스파이샷이 유출되며 많은 기대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전의 향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출시되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그때 그 차들 두 번째 주인공 프라이드의 추억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신차의 아성까지 밀어낼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프라이드는 또 다른 국민차로 불린 대우자동차의 티코와 함께 어렵고 힘들었던 외환위기 시절을 헤쳐나가는 서민들의 발로서 우리네 삶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 그리고 높은 연비에서 나오는 경제성까지 프라이드는 그야말로 만능이었죠. 이처럼 힘들었던 시절 한 집 건너 한 집씩 있었던 프라이드는 누구에겐 유년 시절의 추억이었고 또 다른 누구에겐 IMF를 함께 헤쳐나가는 파트너였으며 가족의 든든한 패밀리카가 되어주었는데요. 저 역시 프라이드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까먹을까봐 대본에 좀 적어왔는데 제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첫 차가 프라이드 베타였어요. 아마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창문도 레버 수동이었고 변속기도 수동이었어요. 여동생이랑 뒷좌석에 타면 허구한 날 창문을 올렸다 내리고 처음에 차 사서 기뻐서 차 탈 때는 서로 자기 가겠다고 나섰었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서로 야 네가 해 이렇게 떠넘겼었죠. 또 그때는 지금처럼 차 안에 방향제, 디퓨저 논다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차 탈 때 기억나는 향기는 그 택시에서 나는 그 기사님들 그 산토끼 향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더우나 추우나 차 안에서 냄새 나면 레버를 죽어라 돌리는 수밖에 없었죠. 또 한 번은 차이나타운 갔다가 그 경사에 주차를 했었는데 식당에서 밥 다 먹고 나와서 출발하려고 시동 키다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불안하게 시동 소리, 엔진 소리 멍멍멍 불안정하지. 차는 금방이라도 내려갈 것처럼 꿈틀대지. 그때 주변에 있던 아저씨들이 몰려들어서 막 뒤에서 낑낑 차 받쳐주고 그 타이어 쪽에 뒤에 벽돌대면서 하나 둘 셋 걸어요
막 이렇게 외쳐주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약해서 벽돌이나 나무 목베개 같은 거 그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경사에 주차하면 바퀴 뒤쪽에 대고 다녔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엄마가 불안해서 이 차 진짜 못하겠다, 얼른 바꿔 해서 바로 새 차 바꿔주셨어요. 덕분에 좋은 차 탔죠. 참 새록새록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저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추억이 많은 차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때 그 차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